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참을.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참외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순치기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작업,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들기, 불편한 자세로 일하기, 손이나 팔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일하기 등과 같은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하여 손, 팔, 어깨, 목, 허리, 무릎 등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유발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을 할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순치기 작업을 하는 참외 농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작업 모습을 보면서 참외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참외 농가에서 전지가위를 사용해 순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작업 지점에서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경우에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작업을 장시간 계속하게 될 경우 손목, 허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목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수근관 증후군, 손목 건염 등이 있고 허리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추간판 탈출증, 척추 분리증 등이 있으며 무릎 부위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연골 연화증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참외 농가의 작업 모습을 보니 순치기 작업을 할 때 손목, 허리, 무릎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질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손목 부위에서는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엄지, 집게, 가운데 손가락과 손바닥 부위에서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과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상 감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마비 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부어있지는 않으나 손가락과 손바닥이 부은 것 같은 부종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건염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엄지손가락에서 통증이 발생하여 손목 부위까지 통증이 확장되며 조그만 좁쌀 크기의 덩어리가 손목 부위에서 만져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허리 부위에서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요부염좌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종과 허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요추부에 피로감이 들기도 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기가 힘이 듭니다. 다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근육이 경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오래 걸어 다니거나 앉아있지를 못하고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죠. 끝으로 척추 분리증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관절 사이에 결손이 있는 부위에 요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리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럼 무릎 부위에서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갑작스럽게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무릎이 부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무릎 운동에 제한이 있고 걸을 때 발을 딛는 쪽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와 더불어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쑤시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연골 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무릎 주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무릎 주위가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무릎이 꺾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연골 표면이 갈라지며 너덜너덜해지기도 합니다. 끝으로 정강뼈 거친면 뼈 연골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무릎 아래의 정강이 뼈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며 무릎 아래의 피부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또한 무릎 아래의 볼록한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나주치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순치기 작업을 할 때 손목과 허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각종 편의 장비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전지과일을 사용하면 손목 부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요. 손잡이 부분이 미끄럼 방지 재질로 되어 있고 손잡이 길이는 10에서 12.5cm 정도로 제작된 것이 좋습니다. 또 손잡이 사이에 용수철이 장착되면 전지가위 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손잡이를 회전시켜 다른 작업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튜브 연결 전지가위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 장비는 기존 전지가위의 손잡이 양끝에 튜브를 연결해 줌으로써 전지가위 작업을 할 때 손잡이가 너무 벌어져 손과 손가락이 피로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주치 박사님, 순치기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손 운동법과 허리 운동법, 그리고 다리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손 운동법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왼손으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손등 쪽으로 젖힙니다. 두 번째로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마주 대고 서로 밀어줍니다. 세 번째로 왼손으로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을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네 번째로 양손을 무릎에 놓고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다른 손가락을 모은 후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다음으로 허리 운동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배꼽을 아래쪽으로 10초 동안 당겨주는데요. 이때 절대 숨을 참거나 배가 불룩 올라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 역시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끝으로 다리 운동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한쪽 발목을 잡아 15초 동안 늘여줍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펴고 앉아 무릎 위 안쪽 근육에 10초 동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지금까지 순치기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이성실 씨, 어떻게 보셨나요? 작업을 할 때 몸을 많이 구부려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아프고 반복 작업으로 인해 손목도 많이 아팠었는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주는 편의 장비를 잘 활용해서 작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참을.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참외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확 및 운반. 수확 및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익은 참외를 수확하고 운반하고 있는 참외 농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이 작업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참외밭에서 한 해 동안 들인 노력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가운데 활기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무거운 참외가 든 수확 바구니를 손수레로 계속 반복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량물 운반 작업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할 경우 손목과 목, 어깨, 허리 부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목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수근관 증후군, 손목 건염 등이 있고 목과 어깨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근막통 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경추신경병 등이 있으며 허리 부위에서는 요부염좌, 추간판 탈출증, 척추분리증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분들이 수확한 참외를 반복해서 운반을 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손목 부위에서는 우선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엄지, 집게, 가운데 손가락과 손바닥 부위에서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과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상 감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마비 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부어 있지는 않으나 손가락과 손바닥이 부은 것 같은 부종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목 건염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엄지손가락에서 통증이 발생하여 손목 부위까지 통증이 확장되며 조그만 좁쌀 크기의 덩어리가 손목 부위에서 만져집니다. 그럼 목과 어깨 부위에서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하나요? 네, 우선 근막통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목 부위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땀이 나고 털이 고추서는 자율신경 증상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목관절에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목관절의 변형으로 인하여 운동할 때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추신경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목 부위의 근력과 감각이 저하되고 뒷덜미와 어깨 상부, 견갑부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팔이 저리고 당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허리 부위에서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하나요? 네, 우선 요부염좌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종과 허리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요추부에 피로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근육이 경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오래 걸어 다니거나 앉아있지를 못하고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죠. 끝으로 척추 분리증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허리 관절 사이에 결손이 있는 부위에 요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리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나주치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수확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손목과 목, 어깨, 그리고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질환의 위험에도 무거운 수레를 움직이다가 옆으로 전복되는 재해 위험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근골격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편의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수학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손잡이가 부착된 수학 바구니를 사용하면 허리 굽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수확한 참외를 양파망에 모아두었다가 수거하면 낱개의 참외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참외를 운반하다가 수레가 전복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편의 장비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먼저 기계식 쌍발 수레가 있는데요. 이 수레를 사용하면 참외를 운반할 때 중심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운반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두 둑 사이 폭에 바퀴가 위치한 운반차를 이용하면 한 번 운반할 때마다 더 많은 참외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천장 운반 수레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내에 천장 운반 수레를 설치하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참외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수학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손 운동법과 목 운동법, 그리고 어깨 운동법과 허리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손 운동법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왼손으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손등 쪽으로 젖힙니다. 두 번째로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마주 대고 서로 밀어줍니다. 세 번째로 왼손으로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을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네 번째로 양손을 무릎에 놓고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다른 손가락을 모은 후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 줍니다. 다음으로 목 운동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머리를 오른손으로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반대 방향도 실시해 줍니다. 두 번째로 벽에 서서 어깨에 힘을 뺀 후 턱을 벽 쪽으로 5초 동안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 줍니다. 이번에는 어깨 운동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오른팔 팔꿈치를 구부려 손을 등 뒤에 놓은 후 왼손 팔꿈치를 잡아당깁니다. 두 번째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은 후 왼손 팔꿈치를 잡아당깁니다. 세 번째로 벽에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고 머리 위로 양팔을 들어 올려 5초 동안 유지한 후 다시 앞으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 줍니다. 네 번째로 벽에 서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그런 다음 머리 위로 양팔을 들어 올려 5초 동안 유지한 후 다시 옆으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 줍니다. 끝으로 허리 운동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배꼽을 아래쪽으로 10초 동안 당겨주는데요. 이때 절대 숨을 참거나 배가 불룩 올라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10회씩 2번 반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 역시 10회씩 2번 반복해 줍니다. 지금까지 수학 및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안전하게 수학과 운반 작업을 도와주는 편의 장비를 활용하고 이와 더불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주는 운동법을 작업 중간중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엄동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모두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 작업을 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참을.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참외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약 살포. 농약 살포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참외밭에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농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이 작업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참외밭에 농약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농약 살포 작업은 농약에 중독될 경우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인데요. 이렇게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농약 살포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농약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농약에 중독되게 되면 두통, 현기증, 경련,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참외 농가의 농약 살포 작업 모습을 보니 두통, 현기증, 경련, 불안감 등의 농약 중독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두통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벼운 증상으로 권태감과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동공이 축소되거나 보행이 곤란해지고 언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할 경우에는 의식이 혼탁해지고 전신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기증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위화감과 현기증,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시력이 감퇴하거나 언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할 경우에는 동공이 축소되고 의식이 혼탁해지거나 전신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경련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메스꺼움이나 수족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타액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간헐적 또는 강직성 경련이 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호흡하기가 곤란해지거나 동공이 확대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끝으로 불안감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현기증과 불안감,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동공이 축소되고 시력이 감퇴하거나 언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할 경우에는 폐수종과 혈압 상승, 그리고 대소변을 참지 못해 실금을 하기도 합니다. 나주치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농약이 심하게 중독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각종 편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장대형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짧은 분무기보다 장대형 분무기를 사용하면 분무되는 농약으로부터 좀 더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농약에 노출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펌프형 분무기는 양손을 계속 사용해서 작업해야 하므로 피로도가 증가하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자동 분무기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자동 분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농약 살포는 되도록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무인 살포를 하게 되면 농약 중독을 없앨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도 있죠. 그렇군요. 무인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면 농약 기자재를 정리하는 귀찮음이나 어려움도 줄여줄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안전한 농약 살포 작업을 위한 편의 장비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예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먼저 농약을 희석할 때에는 바람을 등지고 작업을 해야 하고 농약을 개봉했을 때에는 몸에 묻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해주고 농약 보관함, 폐농약 수거함을 만들어서 액체와 분재를 분리수거한 뒤 일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후진을 하면서 분무해야 하고 덥고 불편하더라도 최소한 장갑과 방제복, 그리고 마스크는 착용을 하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농약을 살포한 후에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농약 살포를 마치면 가급적 빨리 목욕을 해서 농약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했어도 농약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치를 해야 하고 입었던 방제복은 다음 작업을 위해 깨끗하게 세탁해야 합니다. 또한 농약을 살포한 후에 술을 마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술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을 들이마셨을 때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물이나 식염수를 2-3잔 마신 다음 손가락을 넣어서 들이마신 농약을 토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옷을 헐겁게 풀어놓은 다음 심호흡을 시키는데요. 이때 중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보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호흡이 멈췄다면 인공호흡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환자를 반듯하게 눕히고 입안에 고여있는 침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턱을 들어올린 후 가슴을 수평이 되도록 만든 다음 숨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코를 잡고 입으로 숨을 불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인공호흡을 한 후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약 살포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이성실 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전하게 농약 살포 작업을 도와주는 편의 장비와 개인 보호구를 활용하고 이와 더불어 농약 중독의 예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참을.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참외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우스 작업. 하우스 내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우스 작업이 한창인 참외 농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이 작업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한여름 뙤약볕 아래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 안에서 작업하는 것은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열사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열사병에 걸리게 되면 호흡곤란, 현기증,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할 때 열사병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열사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열사병은 신체가 조절할 수 없는 양의 열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사병에 걸리게 되면 신체 조직이 파괴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에 작업을 진행할 때는 특히 열사병에 주의해야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농업인들이 하우스 작업을 할 때 온열 환경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더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위를 예방하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업 도중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주고 음주는 탈수 현상을 가중시키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늘진 곳에서 편안한 상태로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또한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바로 더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약간 기다리면서 외부 열에 적응하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여름에 가장 더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죠. 뿐만 아니라 작업을 할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수건, 긴팔의 순면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냉각젤이나 얼음에 들어있는 냉각조끼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착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먼저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편안한 자세로 눕혀줍니다. 그리고 15분 간격으로 식수를 공급하고 냉수 마사지와 부채질로 체온을 하강시켜줍니다. 만약 식수를 거절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물, 음식 등을 주지 말고 신속히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더위 예방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온열 환경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예방해야 합니다. 네, 엄동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모두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